지난 100여 년의 세월 동안 세계는 미국이 주도하는 독립과 민주주의의 가치 속에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이란, 그리고 그린란드까지 혼란스럽게 돌아가는 정세를 보며 과연 미국이 수호하는 이 가치들이 아직도 유효한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독립의 가치와 시스템은 어떻게 처음 생겨난 것이고 아직도 건재한 것일까요? 이러한 수많은 궁금증들을 안고 역사 테라피 시즌2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SPNSTV의 조준호 PD입니다. 오늘 저희 역사 테라피 시즌2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냈어요? 잘 지냈습니다. 저희가 시즌1 성황리에 마무리하고 이제 또 새해가 밝았는데 사실 이게 안 부를 수가 없는 게 요즘 세계사가 조금 이상한 기류도 많고, 일단 미국을 기점으로 그런 거긴 한데 당연히 이제 뭐 베네수엘라, 이란, 뭐 아이슬란드 맞나요? 그린란드 쪽으로 이제 뭐 다양한 이런 뭐라 그래야 되죠? 좀 한 나라의 그런 서버런티가 많이 침범이 되는 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자유가 많이 뺏기는 그런 느낌인지 아니면은 자유를 또 주는 느낌인지 이게 좀 헷갈리는 경우도 많고, 전반적인 세계 뉴스를 제가 보면서 이 독립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저희가 시즌 1에서도 이제 안 보신 분들은 시즌 1 보시면 되겠지만 3.1 운동 요걸로 이제 쭉 한번 우리가 훑었잖아요.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독립의 역사, 우리가 어떻게 좀 서버런티를 이루었는지, 그리고 그게 진짜 우리가 독립을 이룬 건지 아니면은 좀 해방에 가까운 건지, 좀 요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독립의 좀 역사와 근원은 어디인지를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또 독립의 고트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지금 이제 모든 세계 파워를 또 휘두르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사실 그 나라도 처음에는 독립이 없는, 그렇죠. 영국 지배하에 이제 움직이는 그런 나라였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나라가 파운딩 파더들의,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기점으로 어떤 독립 선언을 하고 진짜 이 한 나라가 독립을 한다는 게 어떠한 컨셉인지를 좀 책을 먼저 쓰셨던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이제 세계사 전공하신 전범선 이제 교주님의 좀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시즌 2 이렇게 시작해보자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시즌 1을 시작했을 때는 이 계엄, 내란, 그러니까 세계를 우리가 생각할 겨를이 없었죠. 우리나라가 지금 당장 뭐 탱크 왔다 갔다 하고 막 헬기 뜨고 하는데, 근데 1년 사이에 좋던 시스템 간에 일단은 탱크가 다시 나오진 않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새해 벽두부터 헬기가 이번에는 베네수엘라로 날아갔고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났던 사건 사실 뭐 깔끔하게 굉장히 깔끔했다고 하더라고요. 깔끔하게 비교적 굉장히 깔끔하게 지금 된 거고, 이거는 미국이 많은 나라에 여태 역사적으로 개입을 했었는데 사실 대한민국에도 마찬가지였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깔끔한 경우는 저는 처음 봅니다. 놀라울 정도로 사상자도 없고 사상자도 없고, 미군 뭐 부상자가 있긴 하지만 베네수엘라 쪽은 있겠죠. 근데 깔끔했었고 그만큼 와 미국의 국력은 어마어마하다. 군사력은 이제 2000조국이 된다고 하잖아요. 1000조국이었다가 국방비가 2000조입니다. 트럼프가 더 쓴대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미국의 힘을 다시 느끼는 한편, 지금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보면은 사실 이게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가 체포가 된 이후에 그게 촉발된 거거든요. 이란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우리도 khomeini 밑에서 이렇게 못하겠다, 이거를 빨리 해결해달라. 그래서 이제 이런 뭐랄까 사태가 발생을 한 거고, 그런 동시에 미국에서는 미국 시민이 또 아이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맞아요. 되게 헷갈립니다. 우리 한국인 같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란 국민들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이란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트럼프가 개입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 트럼프를 굉장히 믿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강력하게 자기네 개입할 수도 있고 국민의 주권을 짓밟는 독재자들은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막 말을 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이란 국민들의 어떤 그 민주주의와 자유에 관한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마치 과거 우리 3.1 운동을 우드로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외쳤을 때 촉발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은 지금 이란 국민들한테는 미국, 특히 트럼프의 결단이 되게 중요하고, 정말 미국의 영향력이 그 자유와 민주주의 입장에서 핵심적이다. 인권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자국민을 또 그렇게 벌 앞에서 총 쏴 죽이는 그 충격적인 장면을 보면은, 와, 이게 트럼프가 미국의 민주주의를 해치고 있는 게 아닌가, 너무 파시스트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고민이 많이 듭니다. 헷갈려요. 맞아요. 지금 미국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 미국의 가치가 뭐고 미국의 역할이 뭔지. 옛날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규범, 자유와 민주주의, 국제법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퍼뜨리려고 하고 네. 자유무역하자 그러고. 근데 지금은 미국이 가장 먼저 자유무역을 없애고 있잖아요. 오히려 중국이 자유무역을 더 장려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미국의 본질이 뭔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가치, 미국이 그리고 왜 어떻게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었고요. 그걸 알려고 하면은 마치 대한민국의 본질을 알려고 하면은 3.1운동과 임시정부 그 역사를 이렇게 봐야 되는 것처럼 그렇죠. 미국이라는 어떤 나라, 국가의 정체성과 본질을 알려고 하면은 미국 혁명을 알아야 됩니다. 미국 혁명. 네, 미국 혁명을 알아야 되고 그 미국 혁명이 말씀하신 그 모든 독립, 대한민국의 3.1운동과 독립선언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모든 독립, 그건 중국과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이란도 마찬가지고 모든 나라들의 독립운동의 고트이자 원조거든요. 일빠따. 발명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독립이라는 개념을 만들었고 나아가서 독립에는 근데 다 연결이 됩니다. 자유, 그렇죠. 민주, 인권, 권리, 인권, 평등, 뭐 정의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근대적인 개념이고 뭐 공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쉽게 항상 습관처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잖아요. 누군가는 그냥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다 강조하기도 하고 반대에서는 민주주의 안에는 반드시 자유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런 말들을 쓸 때 우리가 되게 당연하게 써요. 뭔지 정확히 잘 모르고. 뭔지 정확히 모르고. 민주공화국이란 말에도 민주랑 공화는 다른 말이거든요. 사실 모순되는 말이에요. 민주랑 공화라는 말은. 자유랑 민주도 다른 말이고 모순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려고 하면은 애초에 그 뿌리, 이 좌파가 우파가 갈라지기 전에 그 미국 혁명 당시에 독립, 주권, 평등, 자유, 민주, 공화 이런 근대적인 개념들을 어떤 맥락에서 만들었고 이 언어들이 지금 21세기에 2026년에 미국인들한테 그리고 나아가서 한국인들과 이 세계인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앞으로 우리가 미국이 하는 말,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고지고대로 이렇게 들을 것인지 주체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저는 이번 역사 테라피는 이번 시즌 한국사 테라피를 넘어서 감히 이 세계사 테라피를 한번 시도를 해볼까 합니다. 트럼프가 굉장히 많은 국제기구, 유엔 산하 조약들에서 탈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엔이 아무리 힘이 없었어도 규범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통용이 되고 있었는데 이것이 완전히 이제는 무의미해졌어요. 그래서 그린란드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막 얘기할 수 있고 베네수엘라도 아무런 뭐 국제사회 동의 없이 해도 누구도 아무도 뭐라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계 질서가 완전히 새롭게 짜지고 있을 때 과연 어떤 질서로 가는 것이 옳은가 그리고 이 바뀌는 변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너무 헷갈리잖아요. 지금 이걸 알기 위해 미국의 뿌리, 사실 미국의 뿌리가 1775년 토마스 페인의 상식이라는 책으로 촉발이 되었고 1776년 독립선언을 썼고 그 이후로 10년 넘게 독립전쟁을 통해서 미합중국이 건국이 되었고 이게 모든 근대 민주공화국의 원조입니다. 독립선언의 원조이자 최초의 민주공화국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모델로 지난 250년간 세계의 역사가 쓰여져 왔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저는 운영체제처럼 보거든요. OS처럼. 그 OS를 처음 만든 게 이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양반들이 그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거를 했는지를 한번 저희가 마치 우리 3.1운동을 이끌었던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을 우리가 시즌 1 때 한 명 한 명씩 보면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국가가 갖는 의미, 특히 태극이 갖는 의미를 한번 우리가 되새길 수 있었잖아요. 저는 정말 진심으로 비록 저는 미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을 사랑합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하기도 했고 미국 음악을 연주하는 로큰롤을 연주하는 밴드를 하고 있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 군대에서 카투사로서 미군복을 입고 미군들과 함께 복무를 했어요. 저한테 미국이란 나라는 제2의 고향이고 미국이라는 가치가 저한테는 굉장히 큽니다. 자유, 민주, 평화, 인권, 평화 이런 것들은 다 미국에서 온 가치고 아름다운 나라잖아요. 전 세계에서
미국인들도 스스로를 아름다운 나라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아메리카라고 부르지. 근데 한국인들, 중국인들 이런 동양 사람들은 미국이라고 불러요. 아름다운 나라라고 불러요. 얼마나 아름다웠으면은 처음 우리가 미국을 접했을 때 필립 제이슨 같은 우리 선배님들이 그 나라가 근데 왜 아름다운가를 곰곰이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 대한 애증이 있었어요. 특히 카투사 하면서 정말 애증이 좋으면서도 싫고 왜냐면 내가 뭐랄까 일종의 식민지에 있는 그 2등 시민 같았거든요. 뭐 그럴 수밖에 없고요.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종주국이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애정 관계를 승화시킬 수 있었던 저를 치유할 수 있었던 미국에 대한 그 해답이 미국의 본질이 뭘까에 대한 해답이 저는 미국 혁명을 공부하면서 아 이래서 미국이 위대한 거구나. 미국이 지금 천주국이 천주국이라서가 아니라 미국이 마두로를 바로 죽일 수 있거나 잡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미국이 핵무기가 제일 많아서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가 상징하는 가치, 세계인들한테 전파했던 가치가 아까 말씀드린 독립, 자유, 민주, 인권 이 가치들이 너무나도 위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미국이 아름다운 나라구나 라는 거를 저는 미국사를 공부하면서 그 간절히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 역사가 대한민국을 통해서도 흐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독립을 이야기하면서 미국 독립선언서 1776년도에 토마스 제퍼슨이 썼던 독립선언서가 사실 1919년도에 최남선이 썼던 기미독립선언서의 원조예요. 같은 정신이 흐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독립이 대한민국 독립의 어떻게 보면은 뿌리고 그렇다면 우리의 나라의 뿌리에도 홍익인간 단군 왕검이 있는 만큼 토마스 제퍼슨이 미국 독립선언에 썼던 문장 또 우리의 지금 핏줄에 흐른다고 전 보거든요. 한국인의 핏줄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핏줄에. 그래서 한번 이번 시즌2를 시작하는 그 자리에서 미국 독립선언서를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뭐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제가 굉장히 그 아름답게 생각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음이 자명하다고 본다라고 얘기해요. Okay. It is self-evident. Everyone has equal rights. 근데 어떤 equal rights가 있냐? 라고 얘기하니까 life, liberty, and pursuit of happiness라고 얘기합니다. 제퍼슨이. 이게 그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모여가지고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전쟁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서 작정을 하고 선언문을 쓴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자기네들은 선포를 하는 거야. 그냥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뭐 이거 증명하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건 너무나도 자명하다. 당연한 것이다. 그냥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나중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그 자명하다고 주장하는 그 equal rights, all men. 여기서 man은 남자입니다. 아직까지는 백인 남자인데 여자는 아니고 유색인종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니고 백인 남자들만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어쨌든 equal rights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는 권리라는 개념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또 알아야 돼요. 그래야 독립이 왜 주장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니까. 그리고 평등한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equal하다고 합니다. 그게 평등하다는 게 사실 뭔지도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치. 우리가 서로 평등하다는 게 뭔 뜻이에요? 차를 똑같이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100ml만큼? 모르잖아요. 어쨌든 그런 말을 써요. equal rights라고 하고. 근데 어떤 right가 권리가 뭐냐? 그러니까 인간의 그 권리가 뭐냐? 백인 남자들 갖고 있는 권리가 뭐냐라고 하니까 life, liberty, and pursuit of happiness라고 합니다.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 추구권. 이게 근데 지금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치. 물론 우리가 과연 자유로운가, 과연 행복한가, 과연 생명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가라고 하면은 모를 수 있겠지만 이 권리가 있다고 말을 하는 건 우리한테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1776년도에 토마스 제퍼슨과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이 얘기를 했을 때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모든 인간이 아무리 백인 남자라고 했지만 말은 모든 인간이라고 all man이라고 했어요. man이 근데 원래는 인류를 다 포함할 수 있는 말로도 쓰이기 때문에 적어도 보이는 면에 있어서는 인간은 다 평등한 권리가 있고 그거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자유롭다고 느끼시거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을 하거나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누구는 행복할 권리가 있어. 조선시대 노비들이 이런 얘기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못합니다. 그렇죠? 나는 나의 목숨을 법적으로 그 지킬 권리가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도 조선시대에는 왕이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그치. 못해요. 양반이 죽으라고 하면 노비 죽는 거예요. 못해요. 이런 주장들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다 모든 전 세계 인류는 토마스 제퍼슨과 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한테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 혁명을 기점으로. 그 혁명이 원조고 그 혁명 덕분에 그리고 나중에 더 우리 미국사를 보면 알겠지만 그 혁명을 미국에서만 했었으면은 괜찮아요. 근데 이 양반들이 진심으로 이거는 미국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적용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바로 미국 혁명이 프랑스 혁명을 낳고요. 1789년도에 그러니까 13년 만에 프랑스 혁명을 또 촉발하게 되고 나아가서 IT 혁명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이후의 민주혁명 이어서 3.1운동까지 연쇄적으로 이거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혁명이 사실 세계 혁명의 시작이었다고 보면 돼요. 어느 정도 좀 웨이브를 좀 만들었네요 그때. 그렇죠. 근데 나는 그게 되게 이걸 들으면서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미국을 지금 하면은 막 군사력 뭐 강력함 뭐 이 사람들의 좀 뭐 실리콘밸리 이런 거를 상상하면서 미국이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를 들으면서 가장 좀 충격적인 거는 시작할 때는 그게 전혀 아니라 형이 아까 얘기한 그런 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가장 그 대단한 거잖아. 어떻게 그 나라에 보면은 그게 좀 되게 신선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똑똑해져야 돼, 막 뭐 공부를 더 많이 이런 혁명이었다라는 게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좀 그런 되게 철학적인 그런 게 있고 그게 좀 어떤 막 자원에 근거한 게 아니라 좀 더 인류적인 그런 거에서 근거를 했다라는 게 되게 뭐 보도가 없는 것 같고 또 나라 특정적이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그래서 미국이 되게 헤게모니를 지었다라는 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걸 기반으로 더 뭔가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다라는 게. 이게 지금은 미국이 압도적인 헤게모니를 갖고 있지만 그렇게 된 것은 사실 1차 대전과 2차 대전 이후에 그러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이 승리를 했고 영국과 프랑스 같은 기존의 헤게모니를 갖고 있었던 19세기의 제국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상대적으로 압도적인 어떤 위치를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 이후에도 사실 미국이 그렇게까지 많은 나라들의 동맹을 얻고 존중을 얻었던 이유는 미국이 대표하는 가치, 이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가 우리 흔히 말하는 서방 세계, 자유 세계, 대한민국을 포함한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한테 공명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주장하는 가치가 어떻게 보면 서구 문명의 핵심, 본질, 그리스 로마로부터 오는 이런 것들을 계승하고 있고 어쨌든 그들이 승리하는 것이 빛이 어둠을 정복하는 것이고 그들이 승리하는 것이 인류를 진보시키는 거라는 어떤 믿음을 미국인이 아닌 사람들도 가졌던 거고 저 같은 사람도 그래서 미국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미국 혁명을 했을 당시에는 미국이 말씀하신 것처럼 군사력이 강력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 독립 선언을 했을 때까지의 어떠한 100년, 150년의 과정을 한번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예.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기기 전에는 원래 아시다시피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스페인, 뭐 포르투갈, 네덜란드, 뭐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각자 식민지를 개척을 할 때 영국은 비교적 후발주자였고요. 대부분의 어떤 선발주자라고 하는 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은 나라들이 이미 아메리카의 대륙의 대부분을 점령한 상태였죠. 남아메리카. 자원이 풍부한 쪽. 그 당시에 남은 떨거지가 북아메리카였어요. 그러니까 캐리비안 섬들이 가면은 뭐 설탕, 사탕수수도 많고 뭐 럼, 뭐 담배 재배 뭐 이런 그리고 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아메리카지만 굉장히 많았고 그러니까 당시 유럽인들이 원하는 자원들이 주로 그 지금의 카리브해나 중아메리카, 그러니까 센트럴 아메리카나 남아메리카 쪽에 많았어요. 북아메리카 쪽에는 인디언들이 살긴 했지만 문명의 중심지도 당시에는 잉카와 그 아즈텍, 지금의 멕시코와 이 페루, 칠레 이쪽이었기 때문에 북아메리카는 비교적 유럽인들이 봤을 때 선호하는 식민지가 아니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후발주자인 영국이나 프랑스가 나눠먹기를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생긴 그 식민지는 이제 제임스타운이라는 곳이고요. 17세기 초반에 1600년대 초반에 그 전에도 이제 실험들이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약간 로녹 아일랜드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그 당시 얼마나 식민지가 개척하는 게 어려웠는지를 알 수 있는 사례인데 여기 갔던 초창기 뭐랄까 콜로니스트들 개척자들이 갔다가 그 구호 물품을 가지러 그 리더가 영국에 돌아갔다 오니까 아무도 없더래.
배 타고 갔다 오는 데만 해도 그 1년 시간이 넘게 너무- 걸리고 갔다 오니까 다 뭐 굶어 죽은 건지 인디언들한테 정복을 당한 건지 인디언들이랑 흡수를 당한 건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실험들을 통해서 영국의 어렵사리 개척을 했고 그 개척을 하러 간 사람들은 대부분 그 인구 분포적으로 알아야 될 게 영국 본토에서 사는 게 어려웠던 사람들이에요. 뭔가 새로운 기회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새로운 미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갔던 개척자들이 많습니다. 영국에서 사실 뭐 지위가 높으면 뭐 가고 싶을 필요도 없죠. 누굴 보내든가 뭐 하겠지. 그렇죠. 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약간 투자의 개념으로 사람을 파견해서 거기에 한번 회사 만들어서 보내서 거기서 뭐 담배를 재배를 해보던가 뭐 노예를 한번 무역을 해보던가 이런 시도를 하긴 합니다만 거기에 실제 가서 거주하게 되는 대다수의 그 식민주의자들은 영국에서 상위 계급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이죠. 난민이네 어떻게 보면 조금. 뭐 난민도 있고 농민, 그 중에는 뭐 굉장히 개척 정신이 높은 사람도 있고 대중에 범죄자들도 많았고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다 범죄자들이 가서 그니까 만든 식민지였고 이런 어떤 광고들이 많았어요. 감옥에 있는 범죄자들한테 너 아메리카 식민지 가서 그 땅 개간하고서 살면은 돈 주겠다. 뭐 이런 광고들도 당시에 많았고 어쨌든 그런 이제 식민지들이 개척이 점점 이제 북아메리카의 그 영국의 어떤 제국 하에 이루어져 왔습니다. 근데 점점 이게 한 100년 지나면서 영국 본토에 대한 불만이 커져요.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영국이 프랑스랑 계속 전쟁을 하면서 세금을 걷어야 될 이유가 커집니다. 세수를 걷어야 될. 지금도 프랑스에서 사람들이 막 시위하는 이유가 나라가 어려울 때 세금을 걷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세금을 걷는 건 그렇다 쳐. 근데 이 식민지에 그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영국 본토에 있는 의회에서 런던에서 웨스트민스터에서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식민지들한테 얼마를 뗄지. 얼마를 때릴지를. 예를 들어서 뭐 차 이런 이거 딱 영국 차가 있네. 차 같은 경우에 차에도 세금을 때리고 우표에도 편지 쓸 때 우표에도 세금을 때리고 별의별 거에 세금을 다 때리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뭐 반란을 일으키거나 가장 대표적으로 보스턴 티파티라고 하는 게 있죠. 저같이 차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차에다 세금 매긴다고 하면 진짜 화날 것 같아요. 당시 영국인들이나 영국 식민지주의자들은 차를 되게 좋아했어요. 거기에 세금을 매긴다고 하니까 이 식민주의자들이 보스턴에 정박해 있는 그 배에 올라가 가지고 차 박스들을 바다 던집니다. 저항하는 거예요. 엿먹으라고. 엿먹으라고. 인디언 분장을 하고. 원주민 분장을 하고. 그래요. 나니까 더 빡세게 영국에서는 야, 이 얘네들 보태를 보여주자. 지금 이라드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트럼프 생각이 많이 나네. 지금 관세 뭐 이런 거랑 관세. 트럼프는 지금 세금을 이제 해외에다가 매기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의 제국의 휘하에 있는 나라들한테. 그치. 지금 영국이 그거를 영국이 미국 식민지, 그러니까 당시 영국의 일부죠. 영국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 거야. 그때만 이제 당연히 그 나라 그 당시까지는 이게 지금 1750년대, 60년대, 70년대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아무리 여기에서 150년 넘게 그 식민지를 개척하고 살았어도 이 사람들 영국인들이에요. 그치. 영어 쓰고 있고 잉글랜드에서 왔거나 뭐 아일랜드, 그러니까 뭐 스코틀랜드에서 왔거나 웨일즈에서 왔거나 영국인 정체성을 당연히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뭐 독립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당연히.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독립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아직 소속사면 난 영국인이야 이거구나. 왜냐하면 물론 이제 뭐 언어가 다른 나라들끼리 혹은 종교가 다른 나라들끼리 전쟁을 해서 막 왕이 갈라지고 이런 경우는 있죠.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얼마나 많은 종교 전쟁을 했어요. 귀족들끼리 같은 나라에서도 귀족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뭐 종교가 구교냐 신교냐 프로테스탄트냐 카톨릭이냐 이거 가지고서 막 싸우다가 나라가 갈라지고 이런 경우 너무 많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아시다시피 아메리카 식민지에는 귀족들이 온 게 아니에요. 떨거지들이 온 거예요. 민중이 온 겁니다. 민중. 그리고 이들은 한 번도 뭔가 내가 나서가지고 뭐 나라를 새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지. 그냥 영국에 세금 내고서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서 개척하고서 영국에서 뭔가 살맛이 안 나서 어떻게든 식민지에서 살아보려고 그 와 있는 상태인데 계속 세금을 때리는 거야.
세금 때리는 거 그래 뭐 그럴 수 있다 쳐. 약간 이 프랑스 국민들이 반항하는 거나 말씀하신 건 관세 받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입장이나 그런 뭐 공감되죠. 근데 그렇다고 독립을 하려고 하진 않잖아요. 그치. 그렇죠? 네. 뭐 그렇잖아. 뭐 그게 독립에 대한 어떤 프랑스인들이 갑자기 막 우리 뭐 이런 얘기 하지 않는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식민지 대표자들이 영국 의회에서 의사를 낼 수가 없었다. 자기가 발언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본토에 있는 귀족들이랑 의원들이 지네 맘대로 이 식민지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 이거예요. 지금 그린란드도 지금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의결권이 없다. 그린란드도 지금 덴마크가 약간 그린란드가 어떤 상태냐면은 조선이 을사조약 당한 상태야. 왜냐하면 덴마크가 외교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자치권은 또 그린란드가 갖고 있어. 그러니까 미국이 막 그린란드한테 점령 한 해 만에, 산해 만에 할 때 외교권을 덴마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린란드 사람들은 테크니컬리 형식적으로는 그 외교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근데 그린란드 사람들 원하면 독립할 수도 있어 또 지금. 그래서 지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린란드 덴마크 입장에서는. 아무튼 미국의 식민주의자들은 아메리카에 살고 있는 당시에 그 식민주의자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이 세금을 때려받고 있는 거야. 영국으로부터. 그래서 이 보스턴 티파티를 할 때도 슬로건이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그 대표 없이 과세 없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세금을 이렇게 때릴 거면은 우리 말도 좀 들어라. 우리의 대표를 국회에 넣어달라. 근데 지금 미국의 아직도 푸에르토리코 같은 경우에는 테리토리잖아요. 그러니까 스테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국회에 가면은 푸에르토리코 국회의원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 영국 제국 안에서 미국의 식민주의자들이. 그래서 1775년도에 이제 막 그 1776년 독립선언하기 직전까지도 아메리카의 식민주의자들은 계속 이 말하자면은 반란, 봉기, 이 저항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은 뭐예요? 세금을 줄이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세금이나 이런 것들 결정할 때 우리를 대표해달라. 우리도 국회의원에 달라. 이 주장으로 계속 투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775년도에 영국에서 이상한 외놈이? 외놈? 외국놈. 외국놈이 아니죠. 아, 영국 같은 나라 사람인 거. 다 영국이야 아직. 본토에서 갑자기 새로운 놈이 하나 있는데 토마스 페인이라고. T 페인이라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오리지널 T 페인이 있는데 T 페인이 갑자기 와가지고는 오토튠 끼고 팸플렛을 써요. 팸플렛은 이제 뭐 지금 이제 약간 뭐 찌라시 같은 전단지 같은 건데 이게 얇은 책이야. 얇은 책을 썼는데 제목이 Common Sense였어요. 오케이. 상식. 요즘도 상식이란 말 정치인들이 많이 쓰죠. 기본. 기본. 특히 이제 보수에서 상식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상식을 많이 얘기했고. 근데 그 상식이라는 말이 되게 그것도 사실 생각해 보면은 모호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상식은 누군가의 상식이 아닐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공통체 의식이 있는 사람들 안에서는 한국인들에게 통용되는 상식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스타벅스에서 이렇게 노트북 나가도 상식적으로 없어지지 않는다. 근데 이게 내가 최근에 프랑스 가보니까 상식이 아니야. 그치. 뭐 그런 거. 그 개가 똥을 싸면 똥을 이렇게 치운다.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프랑스 가니까 상식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상식이 없네. 상식이 다른 거죠, 상식이. 근데 상식이라는 말을 대중화시킨 게 토마스 페인이었고. 이 상식이라는 팸플렛이 당시 20만 부가 넘게 팔립니다. 근데 당시 미국의 식민주의자들의 인구가 정확히 제 기억이 안 나는데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인구 비례해서 이 상식을 넘는 베스트셀러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그나마 전 세계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게 성경. 그러니까 그만큼 상식을 안 읽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미국 당시 아메리카 식민주의자들 중에서 그 당시 문화는 또 다 각자 이제 영어를 읽기도 하지만 읽은 다음에 펍이나 커피하우스나 이런 데 모여가지고 같이 읽었었어요. 사람들이.
잘 못 읽으니까. 같이 아니 그러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문화였어. 어. 약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팟캐스트를 하는 것처럼 당시에 팟캐스트 같은 게 없으니까 책을 같이 막 맥주 마시면서 막 이렇게 읽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게 퍼졌었거든요. 그러니까 20만 부가 팔렸다는 거는 다 읽었다. 읽은 사람들이 그 정도고 그걸 들은 사람도 훨씬 많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안 읽은 사람이 사실상 없었다. 그리고 이게 1775년도에 출간이 됐는데 페인이 정확히 그 1년 전에 잉글랜드에서 펜실베니아에 있는 필라델피아로 왔고요. 거기서 이제 출판을 해서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그 내용이 네, 뭐가 있어요 거기 안에? 상식이 들어있는데 그렇겠지. 네. 근데 이게 미국 여태까지의 그 어떻게 말하면 봉기, 저항, 그러니까 taxation,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그러니까 대표 없는 과세 없다라고 하는 이 구호에 어떻게 보면 시위를 혁명으로 바꾸는 계기가 돼요. 그전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반란이었어요. 반란. 시위자 반란. 그래봤자 영국 왕한테 얘기해서 우리 국회의원 만들어줘. 세금 줄여줘. 이거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상식이라는 책 안에 읽어보니까 맞네? 우리가 독립을 해도 되겠네? 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혁명적인. 굉장히 혁명적인. 사실 이렇게까지 한 권의 책이 역사를 바꾸는 경우가 드물어요. 짧은 팸플릿인데. 팸플릿이요. 읽어보기 추천합니다. 상식이라는 책을. 그 책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굉장히 쉽고 알아듣기 좋은 말로 쓰여져 있었고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약간 저는 그 최재우가 용담유사 썼을 때 막 그 외놈들을 원색적으로 욕했다고 했잖아요. 외놈들에 대해서 막 조선시대 욕을 해. 토마스 페인의 상식도 영국 왕 욕으로 시작을 합니다. 로열 브루트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영국의 왕을 이 짐승 같은 놈이라고 하면서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솔까말 우리가 훨씬 크잖아. 이게 레알. 솔까말 영국 작은 섬이고 우리 대륙이다. 우리가 훨씬 큰 땅이고 솔까말 대서양 바다가 넓다. 우리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 우리가 왜 제 말을 들어야 되냐? 저 짐승의 말을 제가 우리한테 이렇게 해준 것도 없네. 해준 것도 없고 세금만 때려먹고 그리고 가장 사실 식민주의자들을 분노케 했던 게 굉장히 많은 법들을 영국에서 일련의 법들을 때렸어요. 우표에다가도 세금 매기고 차에다가도 세금 매기고 근데 가장 원한을 샀던 거는 quartering X라고 해가지고 그 영국의 군인들이 이 식민주의자들을 통치하려고 하면 와서 뭐 싸우기도 하고 근데 더 중요하게 머물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그러니까 미국의 당시 그래서 이게 혼동할 수 있지만 당시 미국은 없어요. 아메리카에 살고 있는 영국 식민주의자들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서 머물 수 있게 해줬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법적으로 누구나 영국 군인이 와가지고 똑똑똑 해가지고 나 오늘 여기서 잘 거예요. 그럼 재워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상이 돼요 이게. 진짜 이거는 치욕스러운 일이죠. 아메리카 식민주의자들한테는 세금 때려막는 것도 힘든데 갑자기 웬 군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집 딸내미가 아직 어린데 재워줘야 된다 그러면 군인들이 와서 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많은 불상사들이 일어나고 굉장히 많은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노가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분노는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누구도 대놓고 독립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고 더 중요하게는 가장 유명한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이런 미국 혁명의 건국의 아버지들도 1775년도 상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독립을 주장한 사람이 없어요. 그 누구도. 아버지들 맞아. 아버지들마저도. 독립을 함부로 주장한 사람이 없어. 왜냐면 되게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라고 생각했다가 이 책에 토마스 페인이 폭주한 거야. 야! 계엄을? 1년밖에 안 돼 내가. 온 지 1년밖에 안 돼 내가 오더니만 신난 거지. 야, 이렇게 멀은데 이렇게 땅도 크고 니들 왜 제 말 듣고 있냐? 왜냐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얘는 영국에서 좀 많이 당하던 애였어요. 시스템에 대한 많이 당하고 고생 좀 많이 하시다가 40살이 넘어서 이제 아메리카로 이주해온 도망쳐온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한이 컸던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시원시원하게 얘기한 얘기가 저 로열 브루트 짐승 말 들을 필요 없다. 그리고 이참에 하는 김에 왕정도 없애버리자.
이게 그냥 뭐 식민지랑 모국의 문제가 아니라 왕이 시키는 말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럼 생각해봐라. 제가 우리를 뭘 아냐. 그러니까 우리를 대표할 국회의원의 국회를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왕이 왜 있냐. 근데 이거는 정말 대단하네. 충격적인. 왜냐면 유럽에 왕이 없는 나라가 없었거든. 그치. 뭐 일부 네덜란드의 조그만 나라들은 이런 뭐 공화주의적인 실험을 하지만 공화국을 만들자. 민주주의 공화국을 만들자.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공화국을 만들자는 거는 왕이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을 만들자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을 만들어도 민주주의 필요는 없거든요. 어떻게 뽑는 방식이? 귀족들이 뽑아도 되는 거야. 왜냐면 당시에는 귀족제가 있는 시대잖아요. 귀족이랑 영국만 해도 상원과 하원이 따로 있고 상원은 귀족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화국을 만든다고 해도 다시 말해 왕이 없다고 해도 이 공화국의 전통은 또 영국에서는 올리버 크롬웰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청교도 혁명 당시에 짧게 한 10년 정도 공화국을 실험했던 적이 있었어요. 영국에서. 영국에서. 그래서 공화국 얘기를 하면은 크롬웰이에요. 그냥. 왕이 없는 상태. 근데 크롬웰은 귀족이었고 당시 민주주의가 실현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화국을 주장한다고 해서 반드시 민주주의도 아니야. 근데 토마스 페인은 독립하자. 근데 하는 김에 왕도 없애자. 공화국 하자. 근데 하는 김에 민주주의로 가자. 오, 세 발을 앞서 나간. 한 방에 한 번은 다 터뜨린 겁니다. 토마스 페인이. 티페인이. 그러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 건데 당시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지금으로서 너무 당연하죠. 그치. 지금은 미국 이퀄 민주공화국이잖아요. 그쵸. 미국의 가치가. 그러니까 노 킹스 이런 시위를 미국에서 지금 하잖아. 미국의 가치는 트럼프가 왕이 아니잖아요. 근데 왕처럼 군다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건데 이 17세기에는 진짜 왕밖에 없는 시대였던 거예요. 전 세계에. 그 세대에 노 킹스라는 얘기를 처음 한 거고 그 다음에 민주공화국을 얘기한 건데 놀랍게도 이게 먹힙니다.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갑자기 조지 워싱턴과 토마스 제퍼슨과 존 애담스와 이런 미국의 1, 2, 3대 대통령이거든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맞네? 야,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페인 말을 듣더니 그리고 국민 거기에 있는 식민주의자들도 야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야 우리가 세금만 안 낼 게 아니라 그냥 세금을 줄일 게 아니라 세금을 왜 내? 독립하자. 왕 왜 필요해? 우리가 뽑자. 그리고 우리가 뽑을 거면은 귀족만 할 게 아니라 다 하자. 왜냐면은 아메리카 식민주의자들은 대부분 귀족들이 아니었어요. 그치. 떨거지들이었다. 그러니까 이 울분이 한꺼번에 갑자기 팍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1775년도에 상식이라는 책이 나왔고 이걸 바탕으로 바로 1년 뒤에 1776년도에 토마스 페인의 절친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 이 Declaration of Independence 독립선언서를 작성합니다. 이미 전쟁은 시작된 상태였고요. 75년도부터 전쟁은 하고 있었고 이 영국과 전쟁은 무력 투쟁은 시작을 했고 76년도에 독립선언을 딱 때리면서 공식적으로 미국 식민주의자들은 자기네들의 나라를 선포한 거고요. 이건 실제 이제 전쟁이 끝나고 국가의 헌법을 만들고 하는 거는 80년도로 이어지긴 하지만 한 10년 정도 더 투쟁과 건국 과정이 있어요.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독립된 국가로서 선언을 하고 기틀을 닫게 된 것은 바로 이 1775년도에 필라델피아에서의 상식이라는 책이 만들어졌고 이걸 기반으로 그 독립선언을 만들어낸 것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시작이고 나아가 전 세계의 그 근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포함한 사실 아닌 나라가 거의 없죠. 그죠? 물론 왕국인 나라들이 아직 있고 그렇지만 이 자유와 민주주의와 평등과 독립을 이야기하는 나라들의 뿌리가 바로 이 1775년, 76년 북아메리카의 영국 식민지들에 있었던 거죠. 그럼 이 상식이라는 게 되게 재밌는 키워드인 것 같은데 우리가 2026년에 이걸 돌이켜 보면서 그럼 1776년이니까 이게 몇 년 전이야? 250년이죠. 250년 전? 그럼 그때 상식을 기반으로 우리가 지금 다시 딱 250년 전이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시 상식을 돌이켜 보면서 테이크어웨이 할 만한 좀 레슨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 상식이라는 게 이게 사실 되게 본능적인 거거든요. 이게 지금 저는 이란 국민들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이게 영상에 나갈 때쯤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어제 밤에 오늘이 지금 며칠이죠? 오늘 월요일이고 12일. 12일인데 1월 12일. 1월 12일. 근데 어제 실시간으로 나오는 것만 해도 히잡을 쓰고 있는 여성들이 히잡을 벗어던지고 최고 지도자의 최고 존엄의 사진에 불을 지펴서 담배를 담배를 핍니다. 어. 근데 이게 사실 뭐 안 돼? 그러면? 그 말. 그러면 왜 안 돼? 여자가 담배 피면 안 돼요? 상식적으로. 여자가 얼굴을 까면 안 돼요? 음.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상식인 거야. 근데 누구한테 상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그 상식의 기저에는 어떤 동물적인 자유에 대한 본능이 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동물적인 자유에 대한 본능. 동물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자유에 대한 갈망과 그러니까 자유라는 게 쉽게 말하면은 꼴린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치. 물론 자유가 뭐 너무 극한으로 치닫으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책임 없는 의무 없는 자유는 문제가 되지만 자유롭고 싶다는 거는 동물이라면은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고 성별과 상관없이 계급과 상관없이 인종과 상관없이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인데 물론 미국 당시 혁명을 했을 때는 백인 부르주아 남성만 인간의 범주 안에 들어갔었어요. 인권의 범주 안에. 나중에 확장이 되었지만 근데 어쨌든 이 자유에 대한 갈망이 당시에 그 영국 식민주의자들 아메리카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고 주권이 없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한테 있었던 거죠. 그 궁극적으로는 세금을 내면서 내 말은 들어주지도 않고 나의 어떤 의사를 들어주지도 않고 세금을 강제로 걷어가는데 그 군사들을 집에서 재우기까지 해야 돼. 어떻게 보면은 거의 을사조약 이후의 조선의 상태거든요. 일제가 들어와가지고 막 함부로 생명을 앗아가고. 그러니까 토마스 제퍼슨이 Life, Liberty and Pursuit of Happiness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생명을 함부로 영국에서 왕이 좌지우지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명을. 거기에 대한 전 굉장히 극한 분노가 느껴져요. 근데 그 분노가 저는 이란 국민들한테도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의 가치가 아직까지도 굉장히 유효하다는 거를 느끼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미국 혁명에 했던 경험들을 시간차를 두고 사실 세계인들이 하고 있는 거라고 좀 봐요. 아직 많은 아프리카 나라들에서 하고 있고 북한에서는 아직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에 대한 어떤 그 동물적인 본능이 저는 기본적인 출발점이 아닌가. 다만 여기에 더해서 제가 앞으로 시즌2 동안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자유, 인권, 공화 이런 것들의 그 기원을 서양 역사를 통해서 좀 해체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이게 미국 독립선언서에서 제퍼슨이 얘기했던 이 문장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 자명하고 그 자명한 권리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권이라는 이 얘기가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의 첫 번째 주제가 독립이었다고 한다면은 네네. 이 독립이라는 것이 결국엔 뭘 뜻하냐 스스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랑 연결돼 있는 거예요. 자율성. 자유와 연결돼 있는 건데 좀 다릅니다. 근데 독립이라는 건 어쨌든 의존하지 않고 다른 외부의 그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결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민주적인 방식으로 결정을 하든 뭐 아니든 뭐 공화주의적인 방식으로 결정을 하든 아니든 독립이라는 것은 어쨌든 다른 나라가 외세에 의해서 이것을 결정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고 원래는 이때까지는 영국 그 식민주의자들도 아메리카에 사는 식민주의자들도 영국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다가 너무 감정이 격해지니까 나는 더 이상 영국이 아니다 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독립을 주장한 거죠.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독립을 선언하면서도 처음 이제 그 건국의 아버지들은 프랑스에 의존을 했습니다. 프랑스의 라파에트 장군과 함께 그 조지 워싱턴이 전쟁을 수행했어요. 그러니까 영국이랑 싸우면서도 우리나라가 마치 독립을 얻기 위해 미국의 그리고 소련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중국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미국도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서 독립을 수행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미국 독립선언을 하면서도 온전히 독립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었고 그 독립을 완벽하게 이뤄내는 데에는 그 이후에 최소한 30-40년의 시간이 더 소요가 됩니다.
이게 오늘 좀 독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참 독립이 진짜 무엇인지 뭐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게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독립이 가능한 건가? 어느 수준에서? 왜냐면 이제 뭐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뭐 유엔이나 뭐 네이토나 뭐 이런 세계적인 이런 영향을 계속 받으면서 어쨌든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진짜 독립이라는 게 있는지 좀 되게 궁금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요거 가장 궁금할 것 같거든요. 저희 이제 청취자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1화를 좀 마무리를 하고 3.1 운동 그거를 한번 쭉 보면서 우리에게 진짜 독립이 있었는가, 지금은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네. NZ투자자 연상입니다. 보시죠. 감사합니다. SPNS 정멸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네,